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강 DJ 강웅민입니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 시즌의 절정인 7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공항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요. 휴가지에는 피서를 즐기러 온 피서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패션쇼 멤버들은 방송 때문에 좁은 스튜디오에서 휴가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휴가지에 있으시거나 조만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 멤버들 목까지 2배로 즐기다 오시고요. 물놀이 하기 전에 꼭 준비운동 하시고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네, 패션쇼 15회고요.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오늘 뭐 빵꾸 된 사람도 없고 34도를 지금 넘어섰는데 멤버들이 한 분도 지각 없이 다 오신 듯한데 일단 뭐 출석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타키 형. 네,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네, 몸 좀 어때요? 오, 완벽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제가 결석을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조금 더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방송은 너무 잘 됐더라고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빠졌다고? 순삭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종 비워주시고요. 미호 누나. 네, 안녕하세요. 미호입니다. 네, 오늘도 지각을 안 하셨어요. 그죠? 네. 이게 뭐 특별한 날이 되면 안 돼요. 잘 챙겨서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착하죠? 예. 우리 B급 인생.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그 우리 멤버들이 지금 건강 상태가 다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B급 인생도 요즘에 좀 골골대시는 것 같은데 뭐 보양식 드셨어요? 초복도 지났는데? 아니요. 챙겨 드셔요. 뭐 안주로 드셨을 것 같은데. 닭은 거의 뭐 매일 먹다시피 하니까. 치킨도 좋아하시니까 네. 보양식 좀 챙겨 드시고 중복 때는 우리 멤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냉면이나 한 사발 되는 거 어떨까 싶은데. 예.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혼자 건강한 뚱까지. 혼자 건강한 뚱카롱입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멤버들 뚱카롱 좀 어떻게 지냈어요? 마감 끝나고. 네, 오늘 완전 다 끝났고요. 네. 굉장히 후련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마감 말고 뭐 개인 근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 만한 거 없어요,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전 당장 다음 주 토요일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지금 휴가 준비로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 오스트리아인가요? 네,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누구랑 간다 그랬죠? 비밀입니다. 예, 혼자 가는 건 아닌 걸로. 부모님이 들으세요? 아니, 상관없어요. 남자친구랑 가는 거 다 아세요. 네. 역시 개방적이네. 결혼은 안 하는데 여행은 가는구나. 좋은 세상이다. 그 남자친구 혹시 방송 들어요? 네, 들어요. 지난번에 그 왜 결혼 얘기 네, 듣고 했었는데.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웃었어요. 참. 아직도 뭐 변함은 없고. 네, 근데 뭐 언젠가 하고 싶어지면 하겠죠. 근데 네. 자꾸 왜 물어보시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 중에 가장 근절돼야 될 게 이 결혼 장려. 그다음에 둘째 안 나니. 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뚱카롱은 또 똑부러지니까요.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네. 우리 또 멤버들이 다 오니까 근황 토크 조금만 더 해보면 미호 누나가 지난 주말에 네. 큰 행사를 또 치렀다고. 네. 너무너무 NBA 멋있었어. 버저비트 페스티벌 2018. 2018. 2018. 고대 화전체육관에서 이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최장시간 페스티벌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뭐 좀 많이 왔어요? 네, 관객분들도 정말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다 잘 찾아와 주셔가지고 무사히 행사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가 그 축제 여름 축제 얘기할 때 NBA 행사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멤버들이 어떻게 됐었죠? 가수들? 도끼, 더 콰이어, 네, 그리고 또 하온. 고등 래퍼 우승자 김하온, 하온. 이병재 뭐 이렇게 그리고 저희 청아. NBA 모델 청아, NCT. NCT 127 등이 무대에 섰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핫해요? 우리 B급생 아무도 모른대요. 어쩌지? 청아는 안다. 청. 어머, 아이유아이. 임청아 얘기하는 거 아니죠? 홍콩에서 안 오셨어요. 이게 저기 모델이잖아. 그래서 예, 모델이었잖아. 프로듀스 101을 본 것 같아요. 투표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핫했어요? 가장 뭐 인지도로는 도끼가 뭐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 높고 뭐 가장 선배이기도 하니까요. 뭐 관객 반응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나왔을 때 환호성. 그 부분은 NCT가 NCT가 정말 저희 NBA 모델이긴 하지만 예. 네,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환호성이 저 NBA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 전혀 네. 전혀 아니에요. 다 저 한세 멤버들 아니에요. 전혀. 제 친구들도 NCT 때문에 표 사서 갔어요. 네. 그런 해외 고객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 그게 유료예요? 유료? 네, 89,000원짜리 티켓을 네, 완판됐어. 나 브랜드에서 뭔 얘기야? 고객들 대상으로 이렇게. 제일 큰 힙합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 그래요? 상반기. 네. 그럼 돈도 좀 벌었겠네요? 저희가 이제 돈을 더 쓴 거죠. 네. 덜 썼지. 덜 썼지. 다행히. 덜 썼지. 저도 뭐 기회가 됐으면 한번 가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육아 때문에. 저는 가지는 못했는데 보내주신 그 상품은 모자 너무 예뻐요. 모자 잘 쓸게요. 모자를 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내가 모자 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근황 좀 살펴봤고 저희 댓글 소개하고 갈게요. 네, 프리치님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 있는 제이입니다. 지난번에 사연 주셨던 분이죠. 짝퉁 패션 시절부터 매번 팟캐스트로만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만 친절하고 자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한 마음에 댓글을 남기고 싶어서 팟빵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야.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마치 멘토처럼 제가 부족했던 정보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혹시라도 태국 방콕에 오실 일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번 팟캐스트에 나오셨던 이상원님의 경우에 신규 브랜드 런칭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만 관련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태국에 계신 우리 패션쇼 그 애청자 분이시죠? 네, 지난번에 주얼리 사업을 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라이센스 피가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네, 저희 제작자께서 메일을 또 보내셨다고 하니까 뭐 궁금하신 부분은 이상원 대표한테 좀 문의를 하시고 비즈니스까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메일을 받았는지도 좀 답장을 주든지 후기 남겨주세요. 답변을 주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성공하시죠? 태국도 얼마 덥습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비즈니스 번창하시길 패션쇼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패션쇼 15회 1부 간판 코너죠.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이번 주 패션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3가지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핸드백에 관한 건데요. 옷은 노브랜드로 입더라도 가방만큼은 명품을 맨다고 하던 시대가 언제였나 싶게 재미있는 가치를 가진 핸드백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투명 PVC부터 니트 해먹, 스트랩만 갈면 다른 디자인의 가방으로 변신하는 가방까지 색다른 디자인으로 재미를 주는 브랜드들인데요.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가성비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파우치나 아이템에 따라서 바꾼 스트랩의 스타일에 따라서 새로운 가방으로 변신한다는 거죠. 먼저 투명 PVC 가방은 사실 여름마다 유행하는 아이템이었고 2015년 정도부터는 디자인을 가미한 대중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작년 럭셔리 브랜드 셀린이 솔로 클러치를 발매하고 워싱턴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하면서 상품을 담아주던 투명 비닐백인데요. 작은 가죽 컬러 클러치를 담은 비닐 쇼핑백의 인기로 인해서 본품인 클러치도 빠르게 완판됐습니다. 내용물보다 쇼핑백이 더 유명해진 상황인데요. 현재는 이 비닐백만 6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판매자들이 자체 제작해서 12,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판매를 해서 요즘 돈을 좀 주워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난 SS 시즌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PVC로 제작해서 사악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샤넬의 SS 컬렉션에서 PVC 아이템을 다양하게 풀어내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샤넬 시그니처 디자인과 로고를 단 비닐백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로 인기리에 판매됐고 투명 PVC 모자가 100만 원대에 판매됐습니다. 그 밖에 버버리 체크 파우치를 담은 PVC 백은 180만 원대, 발렌티노 스퀘어 킬팅 PVC 백은 220만 원대, 꼼데기 아르송의 PVC 백 등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요즘은 스트리트 브랜드와 여성복 브랜드에서도 많이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또 스트랩 변신 가방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뮤트 뮤즈, 파인드 카푸어가 있습니다. 둘 다 폭발적인 인스타그램 광고 노출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여 있는 방법과 스트랩 컬러와 모양에 따라서 한 가지 가방을 여러 가지 스타일로 멜 수 있다는 게 초강점입니다. 뮤트 뮤즈는 하드한 타입의 스퀘어백을 다양한 컬러로 선보이고 있고 파인드 카푸어는 핑고백이라는 인기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파인드 카푸어는 현대 판교점 등 백화점과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 롯데 면세점 등 면세점에서도 초인기입니다. 최근에는 카스텔바작 등 대중 브랜드에서도 스트랩백을 많이 선보이는데 스트랩이 달렸나 안 달렸나에 따라 10% 정도의 매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 옷은 노브랜드로 입더라도 가방만큼은 명품을 매던 시대가 있었나요? 있었었더라고요. 나는 비를 맞아도 내 가방만큼은 비를 맞출 수 없다. 가짜와 명품을 그렇죠. 진품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죠. 맞아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가리면 가짜. 가슴에 품으면 진짜.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논리였네요. 네, 그럼요. 딱 알겠네. 아니 그래서 그 루이비통이 그렇게 부티나게 가방을 뭐 부티나게 뭐 불티나게 팔렸다고. 가슴에 개나 소나 다 그렇게? 들고 다니는 국민백이 돼버렸죠. 루이비통이. 아니 근데 그 PVC 비닐 가방? 네. 네. 이게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희 미우미우 언니께서도 네. 가슴에 왜 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품이라는 거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MSGN이라고 M이라고 써 전 있네요. 브랜드명이고 이게 브랜드예요? 네, 네, 저렇게 브랜드 명칭이 들어간 PVC 백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이 MSGN 백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탄탄한 PVC 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두껍죠. 두껍네요. 아마 그리고 가죽은 리얼 가죽일 거예요. 손잡이랑 핸들 같은 거는. 근데 맞아요. 지금 제가 아까 6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그 셀린에서 나온 비닐백 있죠. 예. 걔는 진짜 조금만 들고 후들후들한 일어나 주세요. 후들후들한 비닐 쇼핑백이에요. 그냥 투명한. 셀린은 이렇게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60만 원이야. 그래.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그럼 MSG? MSG로 한번 런칭을 해봐야겠다. 저런 건 얼마씩 하는 거야? 그러면은 더 저것도 큰데, 더 크고 아마 튼튼한데. 저 브랜드도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라 네.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물론 튼튼하게는 보이는데 이런 비닐 제품이나 이런 거는 좀 싼 맛에 그쵸.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이게 좀 너무 크니까. 로고의 정말 값이죠. 로고의 요새는 값. 요새는 역으로 가는 것 같아. 이 트렌드가. 음. 저 비닐백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야 이러다 그렇죠. 쇼핑백 파는 거 아니야? 쇼핑백은 팔잖아요 지금도 쇼퍼백. 실제로 종이 쇼핑백처럼 생긴 거를 가방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 이케아 가방이 진짜? 그거잖아요. 그치, 이케아 이케아. 가방 그렇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꼼데기 아르송의 그 비닐백도 원래는 2016년인가 15년에 네. 종이 가방에 PVC를 입힌 것처럼 해서 나왔었어요. 요즘에 내가 들기로는 라탄 소재라는 또 라탄? 라탄 소재로 만든 가방이 또 유행한대요. 그러니까 저 투명 비닐 가방은 작년부터 이미 유행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여름에 이어서 라탄 소재 가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유행할 거라고. 저희 동네에 가장 그 아줌마들에게 인기 있는 이다 아이템은 저 이마트 가방 아시죠?
아 그거는 이마트 장 보러 갈 때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다 그 가방을 그 백을 가지고 다니세요. 옛날에는 코스트코였는데. 아, 코스트코가 요새 밀리고 있어요. 그렇지. 코스트코가 요새 이마트 그 뭐지? 노브랜드. 트레이더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밀리는 것 같아. 컨셉을 가지고 물량뛰기를 하니까. 그렇죠. 쇼핑백을 가지고도 유통의 파워 게임이 이렇게 딱 보이는구나. 맞아요. 진짜. 패션 쪽 있는 분들은 쇼핑백으로 유통을 미리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패션 의류 경업 포럼에 대한 건데요. 남북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가면서 패션 부문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시 가장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패션 봉제 산업이 꼽히고 있기도 하죠. 이에 최병호 패션그룹 형지 회장을 위원장으로 세운 패션 의류 산업 남북 경협 추진위원회도 종이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발빠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관련 포럼을 개최해서 북한의 시장 현황과 패션업계의 대북 진출 전략 등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의 대북 진출 기조와 달리 북한을 생산기지나 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동북아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랜드 브릿지라는 확대된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패션 의류 경협 포럼. 이제 개성공단이 그렇죠. 그거 다시 이제 그거예요. 시작이 될 조짐이 좀 보이는데. 개성공단뿐만이 아니라 더 큰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는 거죠. 이게 개성 넘어서 지금 뭐 얘기했던 원산이라든지 예. 이 원산이나 그 위쪽 지방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대만 된다 그러면 러시아 쪽이나 이 북유럽 쪽으로는 바로 직통으로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것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안이나 이런 것들이 풀려야 하는 얘기가 남아 있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그걸 후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산업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대선만 보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그 대북 전문가 통해 가지고 들었는데 이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그 인력 자체가 가성비가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네. 뭐 베트남 이런 시장의 인력들과는 그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손재주도 좋으시고 네. 말도 통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한번 25달러 평균을 베트남의 인건비를 측정하는데 북한은 16달러였다고 하죠. 아니 150달러. 월. 월. 죄송합니다. 150이고 네. 베트남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이 베트남은 배 타고 오고 딜리버리라는 게 있으니까. 시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뭐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고 사실 북한보다 단순 인건비는 싼 나라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거기는 산업 인프라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노동력이라든지 이게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나오는 지역 그 산업이나 국가 중에서 그 인건비나 인프라나 뭐 이런 걸 종합했을 때는 전 세계는 최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지역, 원산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공단들이 좀 생길 조짐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패션 뭐 유통을 하시거나 패션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희소식이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뭐냐면 네. 이렇게 경제협동 활동이 많아지는 장소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사실 경색 국면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 정부가 아니니까. 그게 이제 확실한 국제 사회에서의 그 협약을 그러니까 확약을 받아야 돼요. 예. 사실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절대로 없진 않은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장의 문제예요. 그렇죠. 회장의 문제, 회장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 근데 그 예전처럼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때처럼 이 경색 국면이 벌어진다면요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완전 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걱정. 더 심한 문제로 그 불거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물론 걱정은 하되 조심은 해야겠죠. 다음 뉴스는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월 16일 정오부터 36시간 동안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국내 패션 뷰티 업체들이 대규모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프라임데이는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들에게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특별 할인가로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날인데요. 이번 프라임데이 2018에서는 1억 개 이상의 아이템이 판매됐고 특히 화장품과 장난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의류와 주방용품 카테고리에서 각 500만 개 이상의 상품이 팔렸습니다. 이 중에서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가 아마존 전용 브랜드 레그나 X를 통해서 전년 대비 174%의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자체 최고 1일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평균 이제 맨날 일어나는 일매출 대비해서는 600%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인 클리오도 전년 대비 155% 신장한 높은 일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게 그 패밀리 세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달성을 했다고. 와. 기업가치 1등 눌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유통 쪽에 진짜 대단한 뭘 많이 아니, 할 것 근데 같아요. 아마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유통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과 구글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미 그쪽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둘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이냐 현장에 있는 실제 이거 중심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아니 근데 아마존은 언제 들어와요 한국에? 그러니까 걔네들도 지금 있어요, 한국 지사가. 네, 아, 지사 있는 건 있어요. 아는데 비즈니스 전개를 지금 전략적으로 공식 하진 않고 런칭은 있으니까 언제쯤 하느냐? 하지 찾기 노리고 못하는 게 있어. 이쪽에 IT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기다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마존이라는 게 사실은 성장하게 된 배경은 그 미국이나 이런 걔네에 맞는 물류 시스템을 확보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애매할 거예요. 걔네가 이거. 그래서 그런가 시간을 아니, 너무 많이 근데 끄네. 뭐 다른 해외 브랜드들도 그렇겠지만 국내 브랜드의 경우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600%가 올랐다니까 아마존 하면 뭐 껌뻑하겠네요. 이것만 보고 있는 브랜드들 많이 아마존. 있겠죠. 타키 뭐 TVJ 여러 가지 브랜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 타임 1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말새끼 형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말새끼의 골라골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쉐킷 쉐킷 말새끼 골라 골라. Yeah. 예. 어우 말새끼 형님. 안녕하세요. 아 예. 말씀을 하셔야죠. 아유 한 달 만에 뵙나요? 한 달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안녕하세요. 말새끼입니다. 지난번에는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스튜디오 직접 나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 바쁘신가 봐요 장사가? 아무래도 패션계가 이제 여름 되면은 조금 비수기로 되니까 장사가 안 된다. 네,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휴가는 잠깐 이제 지금 아직 안 갔는데요. 8월 달에 친구랑 캠핑 잠깐 가기로 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예. 말새끼의 골라골라 오랜만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두 가지 주제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주제는 요즘 그러니까 지난달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죽전 신세계 좀 갑질 좀 사건하고요. 갑질 사건. 예. 그거 또 하나는 생각했었고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패션 시장에서 민감하지. 일을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하거든요. 특히나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민감한 사안이죠. 예, 그렇죠. 그 둘 중에 뭘 고르셨어요? 오늘은 그냥 이제 먼저 생각을 했었던 죽전 신세계 이제 갑질 네. 그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상 손님들을 어떻게 이제 좀
대하는 게 아 그것도 매뉴얼이 예, 있어요?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에서 제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뭐 이렇게 대하는 게 조금 더 낫더라 좀 그런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좀 잘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참고할 만한 이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예, 예. 재미있게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유, 아니 근데 그 비디오 영상 보니까 뭐 아유 예. 화장품 그거 맞죠? 예, 예, 화장품 던지고 막 그랬던.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그 예. 사건 개요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죽전 신세계 백화점에서 화장품 코너에서 그 고객분께서 화장품을 사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그 좀 알러지 반응이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뭐가 났나 봐요. 예, 수포가 예. 올라왔다고.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셔서 오셔가지고 예. 그 이제 판매한 직원한테 이제 화장품 집어 던지고 막 좀 소리 지르고 그렇게 욕하고 예, 예. 좀 심했었죠. 잡으러 다니고 막 때린다고. 예, 예. 아니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주변에 어림잡아 한 100명은 있었을 거예요. 구경꾼들이.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내 인연 죽인다고. 욕이 정말 수준급이시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그 화장품이 비싼 거였어요? SK2였어요. SK2. 뭐 그렇게 그래도 제일 줄 비싼 정도까지. 고가 네, 고가 라인이죠. 라인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저 직원분한테 판매한 사람한테 이제 흔나마 뭐 이러면서 그 유리병을 자체 음소거가 되는 네. 거예요? 입 모양은 봤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 마이크가 이상한가 했어요? 막 유리병을 집어 던지고 음. 그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왜 이러시냐 말리니까 더 화가 나니까 원래 그럴 때는 가만히 냅둬야 돼. 냅둬야 돼요. 머리채 잡고 막 근데 욕이 진짜 찰졌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처음이 아닐 그렇죠. 것 같아 보였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화장품을 잘못 발라서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알러지 반응으로 있을 수도 있어. 아 있을 수도 있는데 있군요. 왠지 흔치는 그분은 아닐 않죠.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네. 예.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꼭 그런 분이 아니라 진상 손님들 이제 진상 부리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많이 겪는 게 정상 제품을 불량이라고 우기시는 손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왔어요 매장에. 그러니까 이미 나빠가지고 왔는데 네. 그냥 꼬투리 잡으면서 좀 내 스트레스를 풀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나쁜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그다음에 이제 좀 요즘 또 요 세 번째는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맘카페 같이 SNS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좀 그 지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네. 서비스 같은 거 좀 달려야 더 받으려고 뭐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 두고 보자. 소문 내 가지고 두고 보자 캐릭터. 장사 못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도 가끔 오시고요. 잠깐만 여기서 맘카페 얘기는 패션쇼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무슨 뭐예요? 무서워. 맘카페 무서워 이래. 예.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직원들이 실수. 그러니까 직원이 실수했는데 그걸로 이제 좀 화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원이 이제 잘못 대응을 해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제 진상 손님들이 진상을 부릴 때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대응하는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장이냐 알바냐 직원이냐 그거에 따라서도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제가 남자니까 저한테는 제가 있을 때는 그 심하게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거나 밥을 먹으러 이제 제가 식사를 갔을 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좀 와달라. 네, 매장이 좀 뒤집어졌으니까 네. 와달라. 사장 이렇게. 데리고 와 이거죠. 와달라. 그래서 가보면은 제가 오기 전까지는 쌍욕하고 막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또 제가 뭐 좀 키도 좀 크고 등치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성 제가 두렵잖아요. 가면은 예. 쫄긴 할 것 같아. 딱 가면은 또 그냥 또 조용조용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예. 실제로 지금 우리 말새끼 형님은 예. 그 가게를 운영을 하시니까 예, 예. 보통 뭐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이런 진상 손님의 빈도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날씨 더울 때 있죠. 예. 그럴 때 조금 많아요. 환경에 예, 지배받는. 예, 환경에 조금 저런 게 있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진상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린데 그냥 좀 심한 손님들은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예, 번. 좀 네. 심하신 분들. 그래서 그러면 그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직원들이 우선 들어줘야 돼요. 얘기를. 그러니까 이기려 들면 안 돼요. 댓글이 하지 말고 예, 들어라. 그러니까 우선 그 손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 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말대꾸를 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네네. 내가 말대꾸하고 뭐가 뭐 어쩌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쵸. 점점 흥분하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쌍욕 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계속 듣고 있으면 자신이 얘기하다가 조금씩 풀려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아니, 보통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손님도 이제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대응하시는 게 틀리시는데 네. 여성분들, 그 저번에 있었던 신세계 그 화장품 코너 그런 여성분들은 히스테리 증상이에요. 정신병인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것 같아. 예, 그거는 그런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손님이면 대응하기가 편해요. 어떻게 하죠? 맞으면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손님들은 주위에서도 손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 직원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런 상황에서는 금방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매장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거는 빨리 일을 끝내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순간 한번 이제 잠깐 그렇게 되고 빨리 그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힘든 사람들이 조곤조곤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럴 때는 해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나 본데. 이거는 아니, 뭐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 진짜로 같아요. 네. 찻집으로 데려가야지 뭐 어떻게. 근데 정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이 왜 매장 가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뭐 담당 패션 업계 같은 경우 회사분들한테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즉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그런 정신 상담을 해주고 케어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일의 능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사내.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거를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담 센터를. 예,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해줘가지고 그 좋은 아이디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스트레스는 다 받아 있어요. 이거 좋은 그거는 아이디어네. 그 외국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맞아, 있어요. 멘탈 케어 다 예, 해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패션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예.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근데 예. 그거를 풀어주면은 직원들도 굉장히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응하기가 좋네요.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제안해야겠다. 패션쇼에서. 예. 국민청원 한번 올리세요. 멘탈리스트를 양성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어디 대기업인가에서는 그 백화점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유명무실화처럼 돼가지고 안 간다고 잘안 하더라고요. 되네. 근데 그거를 회사 차원에서 그냥 진짜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직원들이 교육받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하면 그런 게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부부 수업이나 뭐 아빠 수업 학교 뭐 이런 것처럼. 사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연결해서 갔다 오면 비용을 청구해라.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 줄게. 이렇게 안내하는 회사도 아니 있긴 근데 한데. 그게 국내에서는 특히나 그 회사에서는 소문이 난다고요.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면 그 누가가 자리에 전화 와서 예 의무실인데요. 예 누구 있어요? 아 비용 청구 정리 좀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아니, 제 그러니까 정신과 그거를 상담 받을 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정신과 상담보다 저 친구가 지금 심리 상담 의사로 활동 중인데 그게 정말 정신과라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심리 상담학과 이렇게 해서 그냥 나의 힘든 걸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 건데 그거를 왜 회사에서 소문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가기 그러니까 어려운 분위기인 이게 것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보편복지냐 그 차등복지냐 이 차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냥 누구나 다 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 마련해주면 그냥 쉽게 듣는 걸 꼭 뭐가 있어야 듣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가는 사람이 확실히 줄어들지. 근데 이제 말새끼님이 제안해주신 그 정책은 정말 좋은 괜찮아요. 아이디어죠. 제가 맞아, 말하는 맞아. 진짜 좋아요. 맞아, 맞아. 그 뭐 꼭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 와. 그날은 뭐 그래서 그거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 시설과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요. 오늘 그 우리 말새끼 형님의 골라 그 진상 손님 대처법은 그럼 결론을 내자면 많이 들어줘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공감을 해주면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남자들은 공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남자랑 여자랑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네. 그 공감을 여성분들 좀 저거 하는 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얘기하는 걸 공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풀리면서 좋게, 그러니까 진상 손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하고 잘 맺음을,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하면은 네. 저희의 단골이 되면은 진성 단골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아니, 높습니다. 연애할 때도 왜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하잖아요. 여자친구가 화가 났을 때 공감을 해줘라. 아이고 화가 났어. 아이고 그래서 짜증이 났어. 그래서 진상 손님들 오면 아이고 짜증이 나셨어요. 이렇게 대응을 해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지금 거의 부부싸움 해결 방법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 진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한번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약간 권력으로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좀 처음에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남자들은 약간 짐승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동물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은 남자는 진짜 동물로 변해버려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인정을 해주면은 조금 그 사람 말하는 걸 인정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수그러듭니다. 공감이랑 다른 거예요? 공감하고 조금은 틀려요. 비슷하면서 틀려요.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어렵네요.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매장에 들어가서 진상 손님이 있잖아요. 예, 이건 예.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이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이렇게 진상을 부리는 고객에게 그 점주가 아니면 직원이 그 우리 영업 방해되니까 나가세요라고 말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솔직히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꾸리는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뭐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라는 또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게 그러니까 잘못 말씀했다가 크게 터질 수도 있죠. 그거는 좀 힘듭니다. 아니 근데 뭐 영업방해 소지가 있으면 그런 손님들은 그런 손님한테 뭐 한두 개 안 팔아도 그냥 쫓겨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다음에 CS 팀장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좀 얘기 좀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청원 한 건 나왔어요. 예. 말새끼 골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시가드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과 키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다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 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이번 코너는요. 패션쇼 요즘에 새로운 코너들 굉장히 많이 런칭하고 있어요. 네, 포도알 같아요. 계속 나오네. 포도알이라는 이런 표현은 좀 야, 아무튼 좀 우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 한 분이 또 계시다가 자리가 없어서 나가셨어요. 쫓겨났어요. 귀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패션쇼에서 굉장히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코너도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문군의 인디씬
코너입니다. 문군의 인디씬. 네, 패션쇼의 안방마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다 출연자. 예, 최다 출연자 문군 형님 나오셨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군입니다. 네, 같이 오신 분은 제가 성을 잘 몰라서 소개를 한번. 네, 일단은 소개해드리기 전에 문군의 인디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뭐 약속 있어요? 옆에 분부터 소개를 좀 하시고 가시죠. 그럴까요? 네. 같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디렉터비라는 브랜드의 디자이너시고요. 디렉터 역할을 맡고 계시는 허니비 김입니다. 허니비 김. 예, 그러니까 김 허니비. 예, 본인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네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디렉터비의 수장 허니비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비주얼이 네,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 굉장히 좀 미인이시고. 감사합니다. 예. 좀 세요. 제시는 게임도 안 될 것 같은데. 제시는 뭐 왼손으로 맞아도 뻗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시한테는 지죠. 그래. 제시가 더 세요? 경선까지. 네. 아니 근데 그 팔에 이 문신을 안 지워지는 거죠, 이건? 네네네. 예. 폼 클렌징으로 쓰면 예. 지워질지도. 농담이에요? 진심이에요?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디렉터 B라고 왼팔에 문신이 멋있게 있습니다. 굉장히 센 캐가 또 패션쇼 찾아오셨는데 문구 형님 네. 이번 코너 어떤 코너인지 좀 짤막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패션 업계에서 저도 디자이너를 저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렇죠. 많은 인디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좀 소개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기 제작자분한테 쫄라가지고 코너 하나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적극적인 자세. 첫 번째 게스트로 좀 센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그 인디 디자이너, 네. 뭐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중에서 디렉터 B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첫 게스트로 저도 모셔야 되는데 네. 이왕이면은 좀 처음에 딱 세게 나가야 우리가 사람들 관심 가져주면서 다른 또 많은 분들도 또 초대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또 특별히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을 하셨고요. 선택받은 입장 간단하게. 네. 뭐 세게 어떤 식으로 세게 해야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군 형님이 단독으로 코너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자꾸 문군 형님이라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자꾸. 나이가 많아요. 저 어려요. 네. 일단은 좀 우리 이제 오신 허니비 김 우리 디자이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아까 뭐 금방 소개하셨으니까 지금 디렉터비라는 브랜드 사실은 네이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진행자 역할을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허니비킴이라고 쓰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꿀벌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부모님까지 다 꿀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꿀벌로 불렸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나중에 만들 때쯤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을 뭘로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디렉터인 허니비가 디자인하는 디렉터인 브랜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디렉터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꼭 BC, 그러니까 디렉터 B, 디렉터 문군 이렇게 저는 B가 어떤 이름이 관련된 건 줄 알았어요. 디렉터 B. 그래서 근데 B가 꿀벌. 네네네네. BC가 아니었네. 외모도 꿀벌에 가깝게. 네. 꿀벌을 담나요? 노란 머리를 혹시 그 옛날에도 그러면은 꿀벌이었던 이유가 노란 머리였기 때문에 혹시 그런가요? 네, 그 정도로 까지진 않았었고. 예.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네. 걱정했네. 괜히. 네. 그럼 부지런했겠다, 그치? 네, 꿀벌 닮았다고. 그러니까. 그 꿀벌 마야랑 닮았다고. 귀여운. 네. 그래서
꿀벌 마야로. 그러고 보니까 좀 닮으신 것 네. 같기도 하네요. 네, 인정. 인정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 잘못 드리면 너무 재미없는 질문이 되고 할까봐 고민이 많이 했어요. 아 재밌는 질문이에요? 재미 없을까봐. 네. 그래서 일단 질문하다가 답변이나 재미없으면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자, 제가 이제 저도 항상 궁금하니까 이렇게 디자이너들 만나면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오면서 결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 네. 그 브랜드 만들기 전에는 저희 그 학창 시절이 IMF 터진 시대라서 그때 굉장히 시기 좋게 우리 언니가 그때 그 공무원 그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을 들어갔었는데 들어갈 시기에는 이대 안 가고 어디 가냐. 이대 나온 여자가 대세다. 아버님 굉장히 반대하셨는데 가겠다 그랬는데 그 후에 IMF가 터지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공무원이 최고인 시대가 되면서 집에서도 이제 공무원을 엄청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션 디자인 학과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경찰 공무원 책 들고 다니면서 이제 네, 그 아주 졸업과 동시에 이제 시험 쳐야겠다. 그래서 책을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 졸업하려면 쇼를 해야 되잖아요. 옷 만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옷 만들고 쇼를 했었는데 그 쇼 올리고 이게 쾌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졸업하고 좀 열심히 파서 이제 따로 공부를 더 한 경우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되게 가고 싶었어요. 좀 제가 얘가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이랑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해서 그 저희 그 시대에 그 레전드 에반게리온이라고 있었거든요. 알죠. 네네. 그래서 거기 좀 빠순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에빠고요. 에빠. 네네. 그래서 일본으로 굉장히 가고 싶어서 그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워홀 비자를 따고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직장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직장 찾고 거기서 이제 뭐 2년 돼서 한 2년 정도 이제 회사에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일본에서? 네네네. 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근데 막상 그 해외 나가서 하니까 그 외노자인 거예요. 외노자. 그리고 그 집에서도 지원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도 굉장히 쪼들리고 그때 엔화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주말 알바로 이제 한국인들 가이드 오는 사람들을 주말 알바로 가이드 하는 걸로 이제 주말 알바 했었는데 그 중에 그 백화점 MD분이 이제 혼자 여행을 오는데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넌 꿈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내 브랜드 내는 게 꿈이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판매직도 해봐야 디자인을 잘할 것이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디자인 판매직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디자인 판매직을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그 백화점 찾아가서 그 직원 출입구가 있을 텐데 뒷문으로 들어가면 게시판이 하나 있다. 거기 구인 광고가 떠 있을 테니 거기서 찾아라. 100% 온라인보다 훨씬 더 빠른 그 팁이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생뚱하고 무책임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가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알려준 대로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돌아올 때 제가 부산에 대한 로망이 되게 가득했거든요. 부산.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100% 혼날 것 같아서 일본 있는 걸로 숨기고 이제 부산으로? 방을 또 하나 구해가지고 방을 하나 잡고 방을 하나 잡고 이제 백화점 그 부산에 본점 롯데 본점이 있더라고요. 잘 되잖아요 또. 네, 그쪽 이제 직원 출입구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고문을 보고 공고문이 있던가요? 네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 그 중에 이제 하나 근데 그건 굉장한 팁이에요. 네네네. 제가 몰랐어요. 지금 저희가 몰랐는데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래요? 근데 김학길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문성근 씨와 CL인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문성근 또 라이브 맞다고 전해주세요. 맞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CLB. 좋아요. 네네네. 계속 이어가시죠. 네.
아, 네. 그래서 롯데 본점까지 갔어요? 본점까지.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백화점 판매직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서 네. 그 완전 초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갔는데 마침 매니저 언니가 저를 또 되게 일 잘하는 일꾼처럼 보시고 그 원래 처음 들어가면은 막내로 시작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를 둘째로 이제 바로 임명을 해서 바로? 네. 쫄았던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나 봐 되게. 어. 그래서 내가 그 언니 시중 들어주느라고 막 그 성인 나이트들 있잖아요. 많이 가셨겠구나. 나 데리고 가서 막 그러면은 막 방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 매니저님이 되게 신나하셨죠. 그냥 한 번씩 저를 사용하셨죠. 서면에서 본 것 같아. 호박 막 이런데. 아, 네. 그냥 나 너무 싫은 거야. 막 백악관 뭐 이런데. 농촌에서 밥 매다가 오는 아저씨들이 막 방에 들어오고 막. 부산 지금 서면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산 서면에 농촌 없어요. 오빠. 아, 오빠가. 부산 사람. 나 부산 완전 좋아해서 갔다니까요. 알았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브랜드 런칭을 언제 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길어졌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예.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 뭐 일본어랑 이런 거 있으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 쪽으로 화장품 뭐 이렇게 수출하는 뭐 백화점 계약하고 뭐 이런 중간 에이전시 업체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 청년 창업 프로젝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네 이러면서 거기 이제 지원했는데 붙은 거예요. 아 되게 네. 착착착 다 되신다 한 방에. 근데 말로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착착착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암울하며 그렇죠. 왜 우여곡절이 되지 않을까. 있었겠죠. 네네네네. 늘 고뇌하고 방황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이제 브랜드 네이밍 잡고 로고 만들고 뭐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네네.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전공이 패션 쪽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전공을 잘 살리셔서 네네네. 결국은 전공 살렸습니다. 그럼 런칭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그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18년이니까 횟수로 6년 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고요. 문무정님, 자 마이크를 받아주시죠. 자꾸 제 멘트를 뺏어가네요. 지금. 예. 그 지금 브랜드를 런칭한 계기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뭐 그 마마 쪽에 스타일링 이런 것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데이트비 말고도 그거는 네네.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아는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마 같은 경우에는 1년 딱 한 번 있잖아요. 시상식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좋아하고 연예인들도 보고 좋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1년 동안 하면은 이제 그 무대에 저희 쪽에서 이제 CJ 쪽이랑 이제 바로 계약을 해서 아티스트들 콜라보 무대나 아니면은 백댄서들이 막 100명씩 들어가 무대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이제 시상 도우미들, 시상 도우미 의상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같이 하고 떠납니다. 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 브랜드나 이런 자세한 소개 제가 이제 뭐 질문 안 드렸는데 일단은 브랜드가 보통 추구하는 거는 어느 타겟 고객이 누구냐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떤 연예인이 이 옷을 입고 아니면 이 옷을 협찬하고 싶은가 그 연예인을 얘기하면 이 브랜드는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뭐 패션계의 끝판왕은 GD 아닙니까? GD 한번 입어주면 글로벌은 이미 먹은 거 아닐까요? 군복 입었어요. 군복.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GD와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 옷이에요? 네네. 저 무신사에 들어와 있는 그 브랜드. 네네네 맞죠? 맞아요. 아우터 핏이 되게 멋있어요. 네. 신발도 멋있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름 보셨나요? 거는 못 봤는데 네네. 제가 무신사를 자주 들어가서. 네, 저희가 여름에 장사한대요. 네. 근데 아우터는 진짜 멋있어요. 아우터가 진짜 멋있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여름 디자인이 되게 청취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GD가 뭐 굉장히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모든 그 복종을 다 소화하는데 혹시 오늘 그 본인이 입은 스타일을 네. 우리 그 디렉터 B 네. 그 컨셉이랑 좀 맞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네.
네네네요? 맞죠? 제가 입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패션쇼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영상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듯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GD가 네. 그 딱 이 디렉터비 옷을 입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진짜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 네. GD 아니면 GD의 스타일리스트를 위해서 네. 편지, 오디오 편지 한번 해주세요. GD 오빠는 아니지만 늘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GD 제대하면 저희 옷 꼭 한번 입어주세요. 꼭. 네, 그러니까 꼭 제대하시면 네. 뭐 GD에 어울릴 만한 디자인도 해주시고 할 거니까 꼭 네. 오셔서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꼭 오셔가지고 협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제이든 스미스한테 꼭 입히고 싶어요. 누군가요, 제이든 스미스? 윌 스미스 아들. 아주 잘 컸어요. 해외 글로벌 맞아, 진출까지. 맞아. 모델. 엄청 잘 컸어요. 네. 국내와 해외 다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꿈은 야망은 크게. 네. 꼭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디자이너로 데뷔해서 그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대부분 어려운 과정을 겪잖아요. 네네. 근데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해오시면서 한 5년 정도 지금 브랜드 해오신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어려웠던 경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 한번. 예. 어려움은 늘 찾아오는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갓 태어난 신생 이 조그만 브랜드가 지금 뭐 가치를 추구하고 뭐 구축하는 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영세업자잖아요. 그래서 갖춘 거 없이 이제 시작하다 보니 근데 패션 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그럴 거예요. 되게 예쁜 거 보고 정말 하이 패션 하우스 브랜드의 컬렉션 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했는데 막상 현실은 완전 저기 구멍가게 막 진짜 그런 것처럼 그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 일단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심정적으로 극복하는 것 그리고 처음 하니까 모든 게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치로 이제 극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변수고 그리고 뭐 진짜 뭐 겨우겨우 매장 차렸는데 매장 진짜 이거 쇼부다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메르스 터져가지고 네,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막 제가 이때까지 본 적 없는 마이너스를 고공행진으로 저공행진이겠네요. 착륙. 땅 파고 들어가는 기분으로 뭐 트라우마 그런 안 것들. 하셨을 네, 뭐 그런 것들이 늘 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아니면 저게 뭐. 그럼 어려움을 어쨌든 잘 극복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되게 많은데요. 네.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 정도로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도 게스트는 또 좋은 게스트 모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렉터비 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말하면 안 될까요? 말해주세요. 네. 진행 똑바로 하라고. 커트하라고 자꾸 위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위에서 어디 있어요? 위가. 네. 디렉터비의 가치는 이게 겉은 굉장히 거칠지만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좀 그런 집단을 좀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본인의 모습을 약간 투영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저 엄청 순수하거든요. 의외성이 있네요. 지금도 안 까졌다고. 알겠습니다. 네. 뭐 상처를 받으셨다면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네네. 제가 근데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내면에는 순수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거친 순수. 거칠게 생긴 애들이 사실 알고 보면 순둥이가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네. 그들을 항변하는. 네. 알겠어요. 담배 냄새 나거든요 지금. 담배랑 그건 상관없잖아요. 네. 담배는 기호식품이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고요. 오늘 나와주신 문근영님과 디렉터비 허니비 김 디자이너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네, 패션쇼 15회 1,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미연 누나 전해주실 네. 얘기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2018@다음.net 또는 패션쇼 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해주시면 됩니다. 타케요.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4원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누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랩트컴,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로비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패션쇼 후원 기업이죠. 아쿠아 슈즈 전문 브랜드 벨로비 상암동과 을지로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가보실 거예요? 가봐야죠. 네. 그렇게 의무적으로는 가지 마세요.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궁금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팝업 스토어는 판매 공유 플랫폼 스위스팝과 함께 한답니다. 상암동은요, 7월 23일에서 27일까지 상암동 DDMC 지하 1층에서 패밀리 세일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을지로 팝업 스토어는 을지로와 랜드마크 빌딩 센터원 지하 1층, 센터원 지하 1층에서 벨롭 단독 팝업 스토어를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스위스팟 김정수 대표를 저희 패션쇼에 한번 모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스위스팟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방송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누나, 네.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전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 문구님 그리고 허니비킴 이렇게 디렉터비 이렇게 브랜드 소개도 듣고 했는데요. 되게 인디씬에서는 저희는 이제 잘 접하지는 못하는 브랜드기는 해요. 근데 가장 핫하다는 무신사에도 올라와 있고, 예, 꼭 그 GD님이 입게 되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못 왔는데 네. 예,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지각도 안 하고 네. 함께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각 안 하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잘하겠습니다. 추석 체크 꼭 좀 잘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무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